네, 맹주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인물에 관계없이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자, 실제로 후련한 그 기분, 여기에 도취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데이터, 이거를 심층 분석을 해서 학술적으로 어떤 부정이 있었는가, 이거를 규명을 하고자 이제 지난주 1시간씩 잤습니다. 사실 그거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유튜브 부위원회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 관점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분, 이것은 이겼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이거입니다. 이겼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겠는가, 이번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관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니, 당일 투표에서, 서울의 경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무려 26%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를 보니까 6%를 이겼더라고요. 6%. 상세하게 뒤져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박 후보가 이긴 구가 8개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오 후보가 사전선거에서도 이겼어요, 보니까. 그런데 25대 6, 이런 수치가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지금 그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유한 뉴스를 청취해 주시고요. 속이 시원하게 규명을 해드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서 무지하게 많이 여러분들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0, 30대는 왜 돌아섰는가 하는 겁니다. 20, 30대의 사고 방식을 근본적인 걸 알지 않으면은 그 원인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20대만을 상대를 해와서 1년 단위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즘 젊은이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첫째는 어떤 사안을 논의할 때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 두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선이나 거짓, 이런 것은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4.15 총선 때까지만 해도 20대, 30대들이 전부 저쪽을 강세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돌아섰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0대한테 생각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는 조국 딸 입학 때부터였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4.15 총선 전까지는 법정 어떤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확신감을, 의심은 했지만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법정 결정이 나서 구속도 되고 입학 취소한 학교도 있고 여기에서 확신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LH 그 부동산 사건 있죠. 이 부동산 사건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논리성, 합리성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확실하게 돌아섰던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도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1% 차이가 났어요.
전 연령 가운데 저쪽에 유리하게 한 그 연령대가 40대 하나뿐인데 그것도 1%예요. 1% 보니까. 그런데 4.15 때는 어땠습니까? 1%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 프로테이지가 저쪽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이 돌아섰구나 하는 그거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1%는. 그래서 40대도 역시 깨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보궐선거에서 신층 분석을 해서 실제로 부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밝혀야만 하는가 하는 이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 4월 15일 날 변론 재판 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이 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봐라, 정상적으로서는 너희들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못 됐습니다. 조금 이따 그 환경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그 방법을 택해서 그 차이를 줄였는데 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재판 쪽에서는 봐라,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졌지 않았느냐, 4.15도 부정선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낼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부정선거 이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 라는 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 나의 임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정선거를 밝혀줘야만, 승패에 관계없이 밝혀줘야만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없었어,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쯤 되면은 대선에서 마음 놓고 또 사용할 게 뻔하거든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데 역시나 제가 보니까 부정선거 있었어요. 그 상세한 거는 화요일 날 강의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중요한 거를 그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곳이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했다 하면은 그쪽이 우세했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인가 모든 선거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서 강렬하게 도저히 콘크리트하게 저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데 이번에 돌아선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하는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를 놓고선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콘크리트 지지자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50%가 저쪽을 또 지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38%가 뒀죠. 그런데 통계 전체를 놓고 보니까 37%, 8% 근방이에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지지자 이외에는 50%에서 나머지 인원들이 다 돌아섰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8% 이번에 얻었던 것은 부정선거해서 그 투표지를 넣었을 때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빼버리면은 38% 이하가 될 때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상이 돌아섰다. 이거를 갖다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래서 희망을 갖고요.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참 엄청나게 힘들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태극기를 들었다든가 여기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극우 내지는 소수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과연 소수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투표 결과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우라는 말은 아무데나 쓴 단어가 아닌데 우리를 극우로 몰고 있거든요. 극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극우는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인종이라는 걸 몰살시켜버리는 그 상태를 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몰살하고자 했습니까? 무슨 뭐 누구를 학살하고자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극우가 되겠습니까? 그럼 왜 극우라는 단어를 썼느냐? 예,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벗어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운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만화 하나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돼지 삼형제인가? 이거 그림을 그려놨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어머니 가정을 해갖고 팔에 흰 걸 발라갖고 어머니가 왔다 문 열어라 라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공삼공이 왕치로 내려치는 2030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이하고 합리적인 거를 기본 사고로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년 동안 20대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해마다 달라집니다. 해마다 그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뭐 오늘도 YTN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또 누구하고 해서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단순하게 무슨 뭐 LH 토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됐어요. 근본을 모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당이 됐건 앞으로 진짜 잘하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은 근본을 아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토지가 뭐 어쨌다 저쨌다 이거 갖고는 통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선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은 대선에서도 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해서 작성을 해서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이 아마 그것일 것 같습니다. 학자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규명해내는 것. 근데 애로사항은 많죠. 뭐냐 4.15 선거와 현재 선거의 그 단계를 보면요 4.15 선거는 첫 번째 여론 조작이 첫째 단계입니다. 코비드 이거 하고선 그거에 무슨 돈을 살포하고 하기 이전까지는요 막상막하다 이런 여론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코비드 하고선 돈 살포하니까 확실하게 변했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그 여론을 몰고 가서 수행한 것이 부정선거를 안심 놓고 했던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언론에서 공중파 방송 내지는 김어준이 있는 교통방송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야당 후보자를 흠집을 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난 이 사안을 보고 니네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방 왜? 이기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기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방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만을 유독 야당 후보만을 깔아내리는 이런 방송을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졌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지만 그 신문들에서는 2030이 돌아섰고 40까지도 돌아섰다. 이런 걸 그 분위기를 선거할 때까지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론상 이기고 있는 거를 뒤집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이길 게 뻔한데 그런 위험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을 했겠는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부정이라는 것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4월 15일 날 이기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이것이 부정이다. 부정이라는 게 어디 그것만 부정입니까? 단 얼마라도 의도적으로 뭔가 했다는 그 자체가 부정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에 그 수위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부정선거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짜로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음 대선에 또 사용할 그런 단계로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한 그것이 그 증명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연구한 그 심층 분석한 결과로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VON 유튜브 들어가서 VON 여기를 들어보시면은 속 시원하게 그 증명이 됐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